네, 오늘은 API 테스팅 in Python 테스트 오토메이션 유니버시티 강좌의 챕터 6부터 진행할 차례입니다. 오늘 진행하면 API 테스팅 in Python을 모두 마칠 예정이고요. 자, 챕터 6는 그 API에서 리스판스 해주는 값에 대한 스키마를 밸리데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API를 서로 약속을 했는데 얘는 응답 값이 뭐 응답하는 값에 뭐 키들이 fname, lname이고 뭐 퍼슨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타임스탬프가 있어야 돼. 요런 게 스키마죠, 그렇죠? 요 fname 있어야 되고 lname 있어야 되고 뭐 퍼슨 아이디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에 값은 스트링형이어야 되고 얘는 뭐 인티저형이어야 되고 얘는 스트링형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스키마를 밸리데이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키마를 밸리데이션 하는 이유는 그 API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변경됐을 때 스키마가 바뀌거나 아니면 반드시 필수로 반환해야 되는 값인데 그게 반환이 안 돼서 에러가 나는 것들을 체크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밸리데이션 하는 코드를 직접 쓰려고 하면은 조금 머리를 좀 많이 써야겠죠. 그래서 이 챕터 6에서 소개하는 거는 이 서버러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의 좋은 점은 내가 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려고 할 때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건 거의 다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버러스라는 라이브러리 도큐멘트에 가보시면 어떤 식으로 스키마를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지 그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6에서는 서버러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API의 스키마를 밸리데이션 하는 걸 진행을 할 거고요. 당연히 그 해당 코드를 일단은 챕터 6를 체크아웃을 하고 그 추가된 라이브러리, 저 서버러스 라이브러리 쓸 거기 때문에 서버러스 라이브러리를 당연히 인스톨해야 됩니다. 서버러스. 그래서 pip env install 해서 인스톨 하시고요. 그 여기서 이제 샘플 코드를 보면 스키마를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테스트 케이스들은 테스트 패키지 안에다가 만들고 있고 저희가 스키마 테스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테스트 리드 1에 대한 스키마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리드하는 API가 있는데 이 API는 요 형태로 반환을 하죠. 그렇죠? 요 스키마를 밸리데이션하는 코드하고 그다음에 리드올은 얘는 한 개고 얘는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리드올은 여러 개를 반환하니까 이 각각의 스키마들을 밸리데이션하는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서버러스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되겠죠. 사용 방법을. 이 도큐먼트를 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밸리데이션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샘플을 한번 보면, 일단은 밸리데이션 하고자 하는 스키마의 딕셔너리를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파이썬의 딕셔너리죠. 그렇죠?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 그렇죠? 딕셔너리 타입이어서 키, 밸류. 근데 밸류 자체도 보면 딕셔너리입니다. 밸류도 딕셔너리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키마를 정의를 하는데 키가 fname이고 걔의 밸류는 첫 번째 타입이라는 거에다가 이게 무슨 타입이어야 되는지를 디파인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fname은 스트링 타입이어야 되고 lname은 스트링 타입이어야 되고 퍼슨 아이디는 인티저 타입이야. 그다음에 타임스탬프는 스트링 타입이어야 돼라고 이렇게 우리가 API의 스키마를 코드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래서 스키마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건 파이썬 딕셔너리 형식으로 스키마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서버러스 라이브러리 쓸 거니까 서버러스를 임포트 해줘야겠죠. 근데 임포트 할 때 서버러스 라이브러리 중에 밸리데이터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이 부분은 다른 앞에서 코드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랑 동일하죠. 그렇죠? 우리가 받아오는 JSON 라이브러리,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어서트 파일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컴피그에다가 우리는 지금 테스트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변수 값들을 정의해 놓고 있고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스키마. 그래서 첫 번째 코드, 그러니까 테스트 리드 원 오퍼레이션이라고 테스트 리드 원 오퍼레이션은 특정한 스키마를 가져야 돼라고 하는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request get해서 그 해당 URL에 read 1은 뒤에 id죠, id. 그러니까 API URL의 id로 request를 get 메서드로 날리면 response에 JSON 텍스트의 JSON 형태로 응답이 오죠. 이렇게 JSON 형태로 read 1을 하는 경우 JSON 형태로. 그리고 JSON 라이브러리 지난번에 앞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json.load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JSON 오브젝트를 파이썬의 딕셔너리 개체로 변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person이라는 변수에 방금 응답값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서버러스의 밸리데이터 클래스를 가지고 밸리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밸리데이터 클래스의 생성자 파라미터 두 개가 있죠. 지금 첫 번째는 내가 밸리데이션 하고자 하는 스키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요 앞에서 선언해 준 스키마, 이 값을 밸리데이터의 생성자로 주면 이 밸리데이터는 이 스키마를 밸리데이션하는 밸리데이터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차이는 설명드렸었죠. 클래스라고 하는 건 어떤 객체를 설명하는 거고, 인스턴스는 그 설명대로 어떠한 실제 사물, 뭔가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밸리데이터 클래스의 스키마로 정의된 밸리데이터 인스턴스를 밸리데이터 변수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밸리데이터 인스턴스는 밸리데이터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require all equal tr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밸리데이터는 이 스키마를 밸리데이션 할 건데 얘네들 값이 전부 다 requirement라는 뜻입니다. 필수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뜻인 거죠. 그 옵션으로 밸리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간단하죠.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은 validator.validate. 근데 뭐를 validate 할 거냐면 리스판스로 받은 그 제이슨의 딕셔너리 오브젝트를 주면 얘가 이 스키마와 일치를 하면 true로 반환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false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assertion에서는 assertion that is validate가 true면 pass, 그렇죠? true가 아니면 false죠. 뒤에 보면 description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이 validator가 반환하는 에러 값을 description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밸리데이터 클래스를 쓰는 거 중에 좋은 거죠. 그렇죠? 밸리데이션을 이거 하나하나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어느 스키마가 틀렸는지, 반환된 값 중에 어느 스키마가 오류났는지를 이 밸리데이터가 알아서 에러 메시지로 예쁘게 만들어서 디스크립션에 넣어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요 밸리데이션 하는 코드를 일일이 손으로 짜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짰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서버러스 라이브러리를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밸리데이터 클래스를 가지고서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고, 밸리데이션 된 결과 중에 에러가 있는 스키마에 대해서 에러 메시지도 밸리데이터가 잘 반환을 해줍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1번에 대해서 리드 5를 하면 얘는 정상적인 스키마죠, 당연히.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스키건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패스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스키마를 지금 여기 보면 넘버라고 돼 있는데 이 넘버를 스트링이어야 된다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밸리데이터가 밸리데이션 할 때 퍼슨 아이디가 스트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반환되는 값이 넘버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했고 에러 메시지에 assertion error, person id는 must be string type. 지금 요 에러 메시지를, 그러니까 person id가 틀렸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코드에서 적어준 게 아니죠. 근데 이 밸리데이터가 그 에러 메시지에 밸리데이터의 에러 메시지를 넣어서 assertion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요 메시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로스가 알아서 어느 스키마가 틀렸는지,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를 메시지를 잘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의 스키마를 밸리데이션 할 때 아주 유용하겠죠. 예를 들면 뭐 팀 간, 도메인 간, 그 다음에 어떤 스키마 약정을 했는데
그게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이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계속 스키마가 바뀌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다가 내가 모르던 사이에 다른 팀에서 수정을 해서 바뀐 스키마가 내 어플리케이션에 오류를 주는지 여부를 항상 자동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줄 때 required all true라고 이렇게 주고 코딩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건 옵셔널로 주고 특정 필드만 true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스키마에서 이렇게 requirement라는 키에다가 true, false를 가지고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고, 그럼 밸리데이터가 밸리데이션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스키마를 여기 있는 것처럼 fname을 required 값은 true 하고 주고 그 다음에 얘를 string이라고 다시 바꿔볼게요. 그럼 아까는 에러가 났었죠, 그렇죠? 실행을 해보면 똑같은 에러가 나고 required all 옵션을 똑같이 에러가 나네요. 보시면 그쵸. 얘는 required에 상관없이 어차피 지금 얘가 저걸로 반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입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거죠. 그쵸?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예제에서는 true라고 주고 required 테스트 하는 코드는 없네요. 여기에서는 required 테스트를 하는 코드는 없네요. 저걸 테스트하려면 요 응답값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널인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당 코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이렇게 특정 필드별로 필수 여부를 세팅할 수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다른 API 테스트 하실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의 결과가 반환되는 거에 대한 밸리데이션이 아니고 리스판스 all이면 이 모든 반환되는 리스트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의 스키마가 다 맞아야 되죠. 전부 다 요거 하나하나를 다 검사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 코드는 동일한데 다른 부분이 뭐냐면 반환되는 퍼센스의 값이 단일한 딕셔너리가 아니고 리스트라는 게 차이점이죠.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프린트 퍼센스 실행을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안에 여러 개의 퍼슨 오브젝트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를 밸리데이션 하려면 오브젝트 한 개씩 스키마 밸리데이터를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하고자 하는 스키마는 변경된 게 없는데 테스트하고자 하는 객체가 여러 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for loop를 써서 for 반환되는 persons 리스트 중에 한 개씩 퍼슨에다 집어넣고 걔를 하나씩 밸리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하나씩. 그러면 지금 밸리데이션을 여러 번 하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특정 데이터, 얘만 에러가 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어서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에러가 났을 때 얘가 에러로 떨어지고 거기서 그냥 false 처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근데 나는 실제 그 뒤에 나머지 객체들도 밸리데이션을 계속 다 하고 싶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러 난 애들을 모아서 보고 싶어.
이런 경우에 쓰는 라이브러리 펑션이 소프트 어서션이라고 있죠. 소프트 어서션. with 소프트 어서션이라는 블럭으로 감싸주면 이 블럭 안에서 발생하는 어서션에 에러가 있어도 중지가 되지 않고 다음 테스트를 계속 진행해서 에러를 쭉 모아서 한 번에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에러가 나도록 이 넘버를 스트링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read all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7개, 결과가 7개잖아요. 7개에 대해서 포스 7개에 대해서 얘도 에러고 얘도 에러고 얘도 에러고 얘도 에러고 이렇게 쭉 에러라고 에러가 7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쭉 모아서 보여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 이 소프트 얼서션을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 스키마 테스트하는 라이브러리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거 만약에 코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 라이브러리를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스키마의 타입 정인데요. 그 파이썬 2하고 3에 따라서 이 타입명이 좀 다른데요. 보시면은 파이썬 타입 이름 불인데 우리 그 스키마에서는 불린이라고 써야 되고 바이트는 바이너리, 날짜는 데이트, 데이트 타임, 딕셔너리 타입은 딕셔너리, 뭐 플로트 이렇게 스키마를 그 이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는 스키마의 데이터 타입명을 정의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스키마 밸리데이션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예, 챕터 6 잘 진행했고요. 다음은 이제 리팩터링인데요. 이제 그 API 테스팅하는 건 다 배웠고 이제 코드를 실제로 리팩터링 하는 걸 조금 보려고 합니다. 리팩터링. 그럼 뭐 리팩터링을 왜 하냐면 코드를 조금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리팩터링이라는 걸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 as is 코드를 한번 먼저 다시 봐야겠죠. 우리 as is 코드를 보면 people 테스트 코드를 한번 볼게요. 테스트 코드 보면은 보시면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가지고 get에서 리스판스 갖고 와서 assert하고 제이슨으로 assert that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create person 해서 그 다시 리퀘스트 날리고 그거를 제이슨으로 갖고 와서 people로 갖고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서치하고 이런 식으로 쭉 코드를 쭉 작성을 하는데 작성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코드가 있죠. 이렇게 API로 호출하는 코드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반환하는 코드. 이런 것들은 이게 코드가 굉장히 많아지면 저 API 그 동일한 동작을 여러 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객체 지향적으로 객체로 구분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면 코드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코드를 지금 리팩터링한 코드를 한번 체크아웃 해볼게요. 체크아웃 해보면 체크아웃을 하고 보면 뭔가 코드가 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좀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코드 그 파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신에 이 테스트 코드를 보시면 뭔가 조금 라인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클라이언트 가지고서 리드 올이라고 API를 호출해서 그 리스판스를 어설트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서 리스판스를 받아와서 어설트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지금 테스트 코드 부분은 간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읽기 쉽게. 그래야 내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테스트 코드를 딴 사람이 작성한 걸 내가 볼 때도 쉽게 이해하죠. 딱 보면은 얘는 리드 올이라는 퍼슨이라는 API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어설트 하는 거네. 어설트 할 때 체크하는 게 스테이터스 코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퍼스트 네임에 그 리스판스에서 퍼스트 네임에 캔트가 있는지를 체크하네.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씩. 마찬가지로 요 코드를 한번 diff를 떠보면 diff를 해보면
여기서 리플을 하면 안 되고, 지금 체크아웃한 코드에서 해보면 앞에 버전이랑 현재 버전, 앞에 버전이랑 현재 버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이는데, 앞에 버전에서는 테스트 코드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결하게 하나의 한 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읽는 것보다는 한 줄로 읽는 것이 훨씬 더 간결하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밸리데이션 하는 거를 복잡하게 썼다면 얘를 하나로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더 간결해지는 거죠. 그걸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코드를 정리하는 걸 리팩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리팩터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레커멘드 한 걸 한번 볼게요. 보시면 우선 클래스로 기체지향적으로 만들고 이름과 메서드를 클린하게 써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그래서 보면은 그 테스트 코드에서 코멘트를 다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읽기 좋게 abstract 추상화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로 호출하는 request get 메서드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클래스로 추상화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컨피그를 가져오고 그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가지고서 리퀘스트 get 그다음에 베이스 URI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API에 관련된 부분을 전부 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라는 패키지를 새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people 클라이언트 중에 people이라는 클라이언트 그래서 people 클라이언트라는 클래스를 만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실제로 그 people API를 계속 또 컬렉션처럼 get, post, delete, put을 계속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쭉 만들 거잖아요. 스텝별로. 근데 얘를 계속 반복해서 쓰다 보니까 그 테스트 케이스마다 요거 하나하나를 새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people API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메서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번씩 해보시라고 이 코드가 안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eed one by person by ID. 얘네들은 내가 테스트할 때 필요한 결과만 이렇게 리턴해 주도록 코드들을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delete person, update person, read all person, read one person by ID.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우리 피플 테스트에서 앞에 버전의 코드를 보면 이렇게 메서드로 만들어 놨던 거 있죠? 안에다 메서드로 만들어 놨던 것들을 이 클래스 안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겁니다. 이렇게 펑션을. 그리고 이렇게 던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부에서는 이 클래스 바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메서드고 이렇게 돼 있는 것만 바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클래스로 만들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만드는 클라이언트들은 전부 다 특정 기능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헤더의 값을 이렇게 항상 똑같은 세팅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냥 상속받은 겁니다. people 클라이언트가 그대로 상속받고 그 다음에 베이스 URI 값과 여기 보시면 API 리퀘스트 하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얘도 클래스로 랩핑을 한 번 더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정의로 가보시면 예, API 리퀘스트 원래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걔는 응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get 메서드, post 메서드, delete 메서드, 그다음에 그 리스판스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 리스판스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퍼티가 있는데 우리가 테스트 밸리데이션 할 때 쓰는 거는 대부분 스테이터스 코드랑
그 응답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응답 값이 제이슨 형태인 경우에는 제이슨 딕셔너리로 반환하도록. 그래서 메서드들을 이렇게 그 API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4가지 메서드를 정의를 해놓고 그 응답 값을 가져오는데 내가 주로 밸리데이션을 쓰는 것만 이렇게 반환하도록 클래스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지고 쓰기 쉬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people 클라이언트는 API 클라이언트 리퀘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베이스 UR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헤더도 매번 새로 세팅할 필요 없고 베이스 클라이언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제이슨을 억셉트하는 컨텐트 타입이다라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초기화하는 작업을 메서드마다 작성할 필요 없고 이 클라이언트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그렇게 초기화가 되고 그 객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걸 보시면은 read all 했을 때 우리 API 리퀘스트에 get 하면 얘가 반환할 때 이 반환되는 값은 우리가 밸리데이션 할 때 쓰는 값을 반환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구현해 놨죠. 이렇게 쉽게. 안 그랬으면 이 코드들을 그 테스트 메서드마다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것만, 자주 쓰는 것만 반환하는 메서드를 정의해 놓음으로써 코드를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객체 지향이고, 그렇게 리팩터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API 리퀘스트, 그러니까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한번 랩핑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이걸 이용해서 people API를 호출하고, 그 people API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수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죠. 정리를 하고 나니까 people 테스트를 만들 때는 그냥 간결하게 클라이언트에서 create person 하고 그 응답값을 이렇게 바로 받고 지금 요 응답값을 받는 부분 자체가 바로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액션 그다음에 assertion 이렇게 코드가 간단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read all 한 다음에 as dic 하면은 바로 응답값에서 제이슨을 딕셔너리 형태로 peoples에 넣어주는. 안 그랬으면 이 코드 라인이 굉장히 길어졌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의 코드를 객체 지향화하고 추상화해서 간결하게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리팩토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경험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잘 정리된 그러니까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 이런 클래스들을 잘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테스트 코드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좀 경험이 좀 필요한 거라서 스스로 좀 해보시고 어떻게 클래스를 만들고 그렇게 지금 요 리팩터링 한 걸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니까 코드가 조금 더 간결해 주는구나 이걸 본인이 느껴보셔야 돼요.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팩터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샘플을 보면 예를 들면 이게 search create user id라는 것도 펑션을 간단하게 원래는 이렇게 우리는 요 코드를 직접 테스트 메소드 안에 넣었었잖아요. 근데 search create user id를 자주 사용하니까 이거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테스트할 때마다 만약에 여러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특정 레스트 네임을 찾아야 되는 경우 그냥 이 펑션을 호출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테스트 코드 작성이 굉장히 쉬워지고 유지 보수가 빨라지겠죠. 제이슨 형태의 경우 제이슨 파싱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모듈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코드를 잘 쓰는 사람들은 잘된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 강좌에서 기존 코드를 리팩터링 해 놓은 코드를 보고 내가 코딩을 할 때 내가 API를 만들 땐 요 패턴대로 클래스를 만들면 좀 더 간결해지구나. 이거를 익히면 조금 더 잘된 코드를 작성하는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보시고 코드를
바꿔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챕터 6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요 도큐먼트에서 하나하나 클래스로 추상화한 거를 따라서 추상화를 시켜보시고, 그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코드를 그 추상화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변경해 보시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샘플에서도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아까 보시면 people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구현을 안 해놓은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구현해야 되지? 요 기존 코드를 참고를 해서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API 테스트에 대한 주요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간결하게 하기 위한 리팩터링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챕터 8은 그 리포트 포탈이라고 하는 오픈소스 유틸리티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러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 플랫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리포트 포탈은 쓰지 않을 거라서 이 챕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번 봤는데 조금 이렇게 쓰기 편하거나 좀 대시보드가 좀 좋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은 테스트 레일 API를 가지고 테스트 레일에 직접 연동하는 거를 하는 걸로 나중에 별도 세션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는 그 테스트 케이스를 패러럴하게 돌리는 건데요. 요거는 앞에 패스에서 파이썬 인트로듀스 할 때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지금 만약에 전체를 돌리게 되면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파이테스트가 모듈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여기는 파이썬 모듈 파이테스트 치면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지금 9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을 하는데 9개 지금 굉장히 빨리 테스트가 간단해서 빠르게 넘어갔지만 보시면 이렇게 테스트를 순서대로 찾아서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을 하는데, 그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중에 분산 실행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패러럴하게. 여기 보시면 파이테스트 엑스디스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그 플러그인, 파이테스트 플러그인을 사용을 하면 패러럴하게 병렬로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은 파이테스트 엑스디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psutil이라는 엑스트라 패키지를 추가 인스톨 해주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챕터 9의 코드를 체크아웃 한 다음에 체크아웃하고 PIP 파일에 보면 파이테스트 엑스디스트라는 라이브러리하고 엑스트라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엑스트라 psutil이라는 거를 것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죠. 쟤를 pip env 인스톨을 이용해서 저 두 가지 라이브러리랑 엑스트라를 다 설치를 하고요. 저걸 설치하고 나면 지금 아까 9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프로세스를 나눠서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우리가 매뉴얼 테스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테스트 케이스가 서로 연관이 있으면, 플로우로 연관이 있으면 걔는 병렬 테스트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이 병렬로 실행하려고 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된다는 게 주의점입니다. 그래서 패러럴 실행하는 방법은 지난번 이건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설명했던 거와 동일하게 파이테스트 라이브러리 -n이라는 옵션을 주고 뒤에는 실제로 몇 개로 나눠서 할 건가. 오터라고 주면 이 컴퓨터의 CPU 개수를 이 라이브러리를 알아서 체크를 해서 적당한 숫자로 나눠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토라는 n 대시 오토라는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눠서 실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6개로 나눠가지고 실행을 했네요. 그렇죠? 6개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때 좀 더 빠르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병렬 테스트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병렬 테스트한 거를 리포트 포탈에 기록하는 내용인데, 리포트 포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면 파이썬을 가지고서 API를 테스트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진행했습니다.